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5.1도, 익산 12.6도 등 11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3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전주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전주와 정읍,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학교법인 설립자를 구속하고 사무국장을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횡령 금액만 30억 원에 이르는데 횡령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학교 교실에 설립자 일가의 살림집을 차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수익금을 챙긴 학교법인. 말 그대로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렸던 전주 완산학원의 설립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법인 사무국장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단 산하에 있는 학교 건물공사와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의 상당 부분은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학비리의 몸통인 설립자 김 씨와 사무국장 정 씨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 금액만 이만큼이고 최종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채용 비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구속된 김 씨와 정 씨 외에도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28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저명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저작 끼워넣기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 후 아버지 대학에 합격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명자의 향균 효과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의 주 저자는 전북대 이모 교수. 그런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이 씨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교수 자녀들입니다. 공동저자로 자녀 이름을 올린 이 교수의 논문은 모두 7편. 자녀 입시를 돕기 위한 저자 끼워넣기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실제 자녀들은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나란히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두 자녀는 아버지 강의를 여러 차례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발판 삼아 타 단과대로 학적을 옮겼고 이후 한 자녀는 서울 명문사립대 석사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 교수가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을 줬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님의 자녀가 당시에 그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연구윤리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그 연구 진실성 검사를 경찰은 이 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쉽게 자녀를 자기가 자기 과목을 수강하고 자기 학점을 주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경찰은 조만간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철거될 종합경기장에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합경기장에서 백화점과 시민의 숲 공사가 시작되면 경기장 일부를 철거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큽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운동장에서 우레탄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7년 이 운동장 우레탄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자 15,000제곱미터의 우레탄을 걷어낸 뒤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경기장이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을 미루고 있었어요. 한번 국비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2018년도에 공모 신청을 다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은 국비 반납을 하고 전액 시기로 진행을 해라. 우레탄 교체 비용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주시 체육회 등 종합경기장 내 7개 사무실 환경 개선에 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종합경기장의 우레탄 교체와 리모델링에만 모두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문제는 10억 원을 들여 단장한 우레탄과 사무실의 일부가 조만간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주시가 올해 말 롯데와 협약을 완료하면 종합경기장에 백화점과 호텔, 시민의 숲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2, 3년 안에 철거될 우레탄과 사무실에 굳이 1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말을 바꿔서 다시 롯데와 협의를 밀실에서 진행하면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결과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부서 간의 어떤 정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 10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종합경기장 개발부서와 체육시설 리모델링 부서의 사전 협의가 부족해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됐더라면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확률이 높겠죠. 4월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측은 못한 거죠.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안이 나오지 않아 새 우레탄과 체육시설의 몇 %가 철거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 경기장 개발안이 확정돼 우레탄과 사무실 일부가 철거될 경우 사전 협의 부족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운동이 제안됐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인데요.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방국립대학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전북대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결의해 무상교육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은 부산대 교수회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7천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각 대학들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참여한 뒤 시민 서명 운동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방대가 좀 더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국립대 교수연합회는 이번 주 국회에서 무상교육과 교육부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교수회와 함께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도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의무 교육도 아닌데 국립대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책 입안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내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제안이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정책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회에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치열한 원내 투쟁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른바 제3지대 신당에 힘을 쏟겠다고 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황교안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가 된 유성엽 의원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의 위기의식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시절부터 어렵게 살려온 타당제의 불씨를 이대로 꺼뜨릴 수는 없다며 치열한 원내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던 평화당은 없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화당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찾겠습니다.
유성해보원의 경선 승리로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사무총장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전북 의원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지도부와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정동영 대표와 황주홍 의원 측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영향력을 키워가자는 입장인 반면 유성해보원은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총선에 대비하자는 이른바 제3지대 추진파입니다. 전자는 현 체제를 기반으로 세를 불리자는 거고 후자는 정의당, 연대가 실익이 없을 뿐더러 한계도 분명한 만큼 새 판을 짜자는 입장입니다. 제3지대 신당은 필수 불가결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방향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철저히 모으고 존중해서 제3지대 신당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선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이 유성해보원의 손을 들어준 점은 향후 민주평화당의 진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제3지대 구성을 비롯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를 올해 하반기에 분양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에 대규모 장미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를 분양합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는 봉동읍 211만 5천 제곱미터에 3,444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와 미니 복합타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을 믿고 사업에 투자한 출자 휴사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 진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에 치즈팜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98억 원을 투입해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남원시가 중증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이웃과 교류가 적은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들 가구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하거나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통한 안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19 고창 한국지역 도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이 방문해 각지의 출판물과 도서 문화를 감상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수 수십 명이 왓셋과 오믹스 같은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감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북대 교수 22명이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인 왓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교수는 이들 학회에 11차례나 참가해 3,300만 원의 정부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이들 교수에 대해 주의 경고나 징계 처분하고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일부에게서 출장비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허술한 조직관리로 직원들의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2016년 진흥원 출범 이후 입사한 59명 중 61%인 36명이 그만두어 퇴사 릴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 전문성을 무시한 전보 조치와 잦은 조직 개편이 배경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측은 주로 출범 초기에 빚어진 일이라며 지금은 조직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